그죠? 오늘은 그 페이지 70페이지 기분 나누시고요. 70페이지. 이번에는 한번 제가 1편은 5월달에 하도록 하고 간단한 거니까 70페이지. 이번 달은 이제 3, 4월달은 한 바퀴 쭉 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는 되도록이면 좀 줄이고 제가 필기 할 거는 프린트죠. 프린터 거기다 다 적어놨어요. 되나요? 그 위에다 살짝 적으면 돼요. 70페이지 프린트 보면서 해요. 우리가 부동산 수요 개념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이때 보면 앞서 제가 했죠. 첫 줄에 부동산 수요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죠? 욕구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요나 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샀거나 실제로 판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양, 팔려고 하는 양을 말해요. 사고 팔기 전에 행위예요. 수요와 공급은요, 실제로 구매한 양,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라 사고자 의도하는 양, 팔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해요. 그걸 우리가 앞에 위에 프린트 적어놨을 거예요. 수요란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 공급은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예요. 그래서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고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고, 되나요? 공급은 실제로 판매한 양이 아니고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입니다. 그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앞에 프린트 1번에 있죠? 프린트 1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를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양이라 해서 돈도 없으면서 살려는 양은 안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고자 의도하는 구매해서 있어야 되고, 한 개 더 살 돈, 능도 갖춰야 돼요. 근데 공급은 또 뭐다? 진짜 공급은요, 판매하고자 의도하는 욕구뿐 아니라, 판매사뿐 아니라 팔주택도 확보돼야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요,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수요와 공급은 뭐다?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을 말한다는 것. 이건 한번 참고 받으시고, 참고. 그걸 적어 놓은 게 우리가 71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사전적 개념하고 있나요? 교과서에 밑에 뭐 있어요? 유효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급은 뭐다? 거꾸로. 공급은요, 판매 의사와 팔주택이 확보돼야 돼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트물에 뒤보고요. 그런데 71페이지를 제일 위에 보면 유량과 재량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유량과 재량을 정의하는 게 제가 밑에 02번이에요. 프린트 2번. 있나요? 2번. 우리 영어 좀 많으세요, 올해. 많으세요.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저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이게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 부터 관계된 것만 나오기 때문에 부터 관계된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때 보통 우리가 양을 파악할 때 일정 시점을 콕 찍어서 양을 설명한 게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을 끊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기간 동안 되나요? 하는 것도 있어요. 이때 시점을 콕 찍어 하는 것을 저량이라 불러요. 저량. 이 저량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은 저량이 쌀저자, 한문 축적 저자예요. 이게 영어라면 이게 말 그대로 서톡인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한문으로 저축 지어서 가지고 저량 쓴 거예요. 저량은 이거는요, 일정 시점에 있는 총량을 말해요. 총량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시점에 있는 총량을 말해요. 이따 말이 뭐죠? 이따 말 이게 재고. 시험시도 무슨 재고자가 들어가면 다 재량이에요. 재량.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오늘 안동시에 있는 주택의 수가 만약에 우리가요 10만 가구라면 10만 가구가 지금 있는 거죠. 그게 저량이다 이 말이에요. 저량. 그게 뭐다? 재고. 있는 게 재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또 있죠. 자산자 들어있어요. 자산이 뭐다? 자산 제가 가격을 했어요. 가격.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말해요. 부채
더하기 자본을 말해요. 자본.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값이 가격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집값이 5억이에요. 그럼 내 자산은 5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돈 중에서 3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고 빚, 되나요? 그 빚이 뭐다? 부채. 내 돈은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그 부채와 자본은 뭘 의미한다고요? 자산의 구성 내역을 의미해요. 내 집값은 5억인데 은행 빚이 3억 있고 그 내 거는 2억이죠. 이런 개념은 다 이게요. 이 절한 개념이에요. 이걸 쓰면 하는 것이 되게 이게 쓰면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요. 재무 상태표라 불러요. 상태표라고 이야기해요. 재무 상태표. 되나요? 옛날에 이게 대차 제조표였는데 이름 바꿨어요. 재무 상태표로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량.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량이나 인구수는 대표적인 저량이에요. 그 저량 항목에 보면은 단어 속에 저량하면은요, 단어 속에 재고자가 있거나 자산, 부채, 자본자가 있거나 가격 이런 것, 그 다음에 통화량, 인구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량 개념이에요. 근데 유량 개념은 영어로 하면 이게요, 플로. 이 보통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량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량을 말해요. 변동량을 우리가 유량이라 해요. 예를 들면은 2024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사이에 뭡니까? 요 바뀐 양. 요 사이에 바뀐 양을 보통 우리가 이걸요 유량이라 해요. 그래서 보통 신규로 이 사이에 뭐요? 보통 생산된 쓸데봤어요. 주택 같은 것. 그래, 주로 신규자나 생산되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유량 개념이에요. 단어 속에.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뭐였습니까? 거래가 뭐다? 사고 판 거. 거래된 쓰기도 하고 이걸 소비 쓰기도 해요. 소비된 쓰기도 해요. 소비된 들어온 돈이 뭐다? 우리가 수익 같은 거. 수익이나 수입 이런 것들. 나간 돈이 뭐다? 비용. 빼면 뭐예요? 소득이나 이익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유량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량 개념 주로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무슨 항목?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우리가 앞뒤 냈잖아요. 추정할 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런 것들은 보통 1년 동안이잖아요. 이것은 유량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량은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주의할 점 이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오면 힘들어요. 그럼 유량 개념은 보통 뭐가 있느냐 물어보면요. 이거는요. 신규자가 들어가거나 생산자, 수익이나 수익, 비용, 소득 이익이 있으면은 이거는 유량 개념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 10월 26일이니까 요 개념을 일단 애용을 하지 말고 일단 저량만 애워놓으세요. 이거는 박스를 딱 주고 일단 유량으로 묶인 거 저량 묶거든요. 항목 묶거든요. 물이니까 항목을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사실 시점이 지나면 달라지는 거 이런 건데 이거는 이해해봤자 어디서 헷갈려요. 그냥 암기해주세요. 저량만 그래서 암기할 때는 이래 하는 말 그거겠죠. 그런데 뭐 써놨어요? 저 제자가 통화인 적어놨죠. 보세요. 이 저량이니까 저량은 자 그죠? 가 통화인이란 거란 말이에요. 저 제자가 통화인이잖아요. 앞에 저는 뭐다? 저량 저자가 뭐다? 재고자 있는 말. 자가 자산이나 자본, 가가 가격, 그 다음에 통화량, 인구 맞나요? 저 제자가 통화인이잖아요. 되나요?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안동에 수업 올 때, 예전 올 때,
요 학생들이요 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어요. 특히 언제 9, 10월 달은 9월달 10월달 시험이 임박하잖아요. 하니까 오늘 딱 개발했거든. 그러면은 뭐야 학생들이 자기도 모여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생이 많이 오지 안 그래요? 그리고 막 신랑이 찾으러 그랬어.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9, 10월 달이니까 자기들끼리 뭔가 하면요 담합을 해가지고 공부한다 해가지고 같이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가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하다 밤에요 불 켜놓고 공부하다 보면 하다 보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몇 시인가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시험 시기 한 2주쯤 되면요 보통 학원 종강하고 자습하거든요. 2주 되면. 그래서 저 똑같더니 저는 저 시험 시기 한 1주쯤 됐으니까 저는 뭐 하고 있었겠어요? 이 1차 과목 그때가 휴가야. 10일도 수업하니까 안 그래요? 휴가예요. 그때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하고 이제 한 잔 딱 갖고 자고 있었지 집에. 근데 새벽 1시 반에 전화 온 거야. 몇 시에? 전화 온 거예요. 그 나는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요? 술 먹고 자고 있는데 못 받지.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자꾸 배 울리니까 집사람이 받은 거야. 근데 장난치기를 한 사람이 내가 딱 그 소리 들으니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뭐해? 한 거야. 뭐? 안동 아줌마가 장난친다고 뭐? 자기야 뭐해? 한 거야. 누가 전화 받았다고? 집사람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할 거 아니야? 어디서 할 거 아니야? 그 전화 탁 끊어버린 게 또 놀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공부하다 장난친다고 한 건데 그래서 좀 있었잖아. 갑자기 불이 반짝해. 뭐? 이 옆에 내가 차버린 거야. 뭐 이런 신랑이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딱 전화해봤잖아. 그것도 이제 뭐냐면요. 들리게 해놔놓고 뭐? 딱 하니까는 전화 받아. 그러니까 뭐냐. 아, 교수님 미안해요. 하는 거야. 뭔데? 하니까는 공부하다 사실 자기끼리 집 6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7명이 몰라가지고 질문한다고 전화했대. 근데 뭘 했길래 지 사람이 밥 먹을 때는 교수님 반줄 알고 장난친다고. 예? 자기야 뭐해 했대. 시간이 지금 1시 반이다 했거든.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 누른 공부한테 갈게는 그때 변사장이라고 변사장 같이 공부하기 때 바꿔보라 했지. 바꿔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물어본 거야. 그 시선은 조금 이제 분위기 풀린 거야. 뭐 장난친다 한 건데 공부하다가 이러면서 있다가 근데 일주일 동안 밥을 먹어도 묻잖아. 밥을 먹어도 묻어. 그래 그랬잖아. 그때 한 게 사실 통화한 사람은 저 제자가 통화이란 거야. 뭐 누가 그래서 저 제자가 통화이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밥 못 먹고 그 다음부터 밥 해주더라고. 또 풀리는 거 뭐 저 제자가 통화이냐 나요. 이쪽 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신규자가 있거나 생산자가 있거나 거래 소비자가 있거나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유략이들 이런 그냥 봐주세요. 한 개 외워놓으세요. 뭐만? 절약만 외워놓으세요. 그럼 봐보세요. 이제 그 풀이 다 됐죠. 공 이번에. 근데 올해 이게 10합 논트 됐어요. 받으셔야 돼. 이거는요 이건 한 2, 3년 답을씩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뭘 묻는가 하면요 뭘 묻는가 하면은 이것은 주로 이 항목이 유략과 절약 구분하는 문제예요. 절약만 외워놓으세요. 무조건 되나요? 그럼 일단 보세요. 자 1번 다음 중 절약 변수가 아닌 것 있잖아요. 뒤답은 다 있으니까 뒤답은 다 있어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절약이 아닌 게 있으니까 유량 찾아라 이 말이죠. 근데 1번 뭐 했어요? 재고자가 있잖아요. 재고자 있으면 절약. 2번은 뭐야? 자산이나 자본 자자가 있죠. 절약. 그 다음에 통화이니까 통화 절약이죠. 그 다음에 인구 절약이죠. 그러면 수입이나 소득은요 유량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 그래서 저 제자가 통화이니 절약이다. 이것만 암기해두시라는 겁니다. 되나요? 유량을 살짝 봐주고 나중에 보다 보면 익혀져요. 되나요? 같이 하면 같이 헷갈리니까. 그럼 시험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1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1페이지 접어놓으세요. 11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있나요? 다음 중 유량의 경제배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러고 싶으면 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목 구분. 그러면 일단 이 나와도요 절약만 일단 체크해봐요. 절약 아닌 게 유량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약인 것부터 해보니까는 자산 보이죠? 자산은 절양, 저제자자, 그죠? 절양. 그 다음에 딱 내려오니까는요, 통화량 보이죠? 통화인, 통화량, 절양. 그 다음에 자본 보이죠? 자자, 자 보이죠? 절양이잖아요. 그 절양이 딱 보기 세 개네, 애와 둔 게, 그죠? 그 나머지 소득, 소비, 신규가 유량이에요. 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같이 오지 말고 시험에 유량인 거 물어봐도 절양 아닌 거 보면 되잖아요. 그 절양만 남겨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기 역시 보니까 뭐였어요? 자, 이게 보이잖아요. 자, 뭐게 소득 보이잖아요. 또 뭐 보여요? 소비 보이죠? 소비나 거래. 또 신규나 생산 보이죠? 이 유량 개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일단은요, 시험에 유량인 거 물어봐도 절양만 애워두었다가 절양 아닌 게 유량이잖아요.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칠 때 이거는요, 이거는 뭘 묻는다고요? 유량과 절양 항목을 구분하는 걸 묻는단 말이에요. 시험에. 되나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절양, 우리 시험은 이거 놓으니까 저제자가 통화인 이거만 애워놓으란 말이에요. 이것만 부두선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우리 시험 부두에 관계된 내용만 나와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자, 받으시고 다음 넘어가서 다시 71페이지 71페이지 있나요? 1페이지 그 당연히 보지 말고 요것만 봐주세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하여튼 넘기시면 그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72페이지 있나요?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그거 보면은 03번이에요. 프린트 3번. 요거는 우리 교재는 없으니까 이거는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꼭 봐두셔야 돼요. 이런 그래프 등에 관계된 이거는요 학술 용어예요. 그래서 요 03번 꼭 잘 받으셔야 돼요. 03번 즉 반비례와 비례, 비례와 반비례 있잖아요. 이거는 꼭 잘 받으셔야 돼요. 이제 여기 뭔가 하면요 우리가요 화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요 수량도 파악하는 법이에요.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요거는요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요 비례가 있어요. 비례 뭐요? 라는 게 있고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정비례인데 뭐 정비례를 줄여서 그냥 비례를 하는 거예요. 하고 반비례가 있어요. 얘가 있어요. 이 비례는 뭔가 하면요 화살 방향이 같이 가는 거예요. 뭐요? 같이 가는 것. 그래서 비례와 반비례는 화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뭐? 화살 방향이요 같이 가는 것. 요게 비례예요. 비례. 그럼 반비례는 화살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반비례는 한 개 올라 한 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한 개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요 반비례 불러요. 그 비례 반비례는 뭐다? 화살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비례의 제일 좀 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요 이게 얘가 많은데 맞지만 하나가요 공급 법칙이에요. 뭐요? 공급 법칙이에요. 이게 공급자가 가격에 대하여 물건 살 때 행하는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파는 사람은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좋잖아요. 많이 팔려 하고 공급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팔려 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되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인하되면 공이 감소하고 이런 게 비례관계란 말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반비례 액 하나가 수요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에 대하여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뭐요? 내려가면은 많이 살려 하고 가격이 뭐요? 올라가면 안 살려 하잖아요. 이거 뭐라 불러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고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공부할 때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학자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팔 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어나 시켜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저를 사는 사람 어때요? 가격 똑같은 물건이라고 본다면 가격이 뭡니까? 하락할수록 많이 살려 하고 가격이 비쌀수록 안 살려 하잖아요. 그게 그냥 수요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일반 상식 맞잖아요. 파는 사람 어때요? 값이 비쌀수록 많이 팔려고 쌀수록 안 팔려 하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한국을 써놓은 거지 이게 뭐 일반 이론도 아니에요. 그냥 되나요?
일반 시장에서 행하는 법칙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급법처럼 이렇게 비례관계 있는 것들은요, 무슨 관계 있는 것들은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다 뭐요? 우상향해요. 뭐요? 그러니까는 비례관계 있는 거는 어떤 그래프든 다 우상향이에요. 뭐요? 이쪽이 우측이잖아요. 이쪽이 좌측이잖아요. 우로 가면 갈수록 뭐다? 가면 갈수록 뭔다고요? 청겼단 말이죠. 우상향 곡선이 돼요. 우로 가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죠? 우상향. 이게 뭐예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말팔 하잖아요. 그러면 요정도 연결시키면 우상 맞잖아요. 또 가격이 하락할수록 양이 줄잖아요. 그래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반비례 있는 비례가 있는 것은 어떤 그래프는 다 그냥 우상향이에요. 뭐요? 근데 반비례 있는 것들은요, 반비례관계 있는 것들은요, 어떤 그래프든 간에요, 우하향해요. 우로 오면 올수록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우하향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을수록요, 가격이 내려올수록 뭐예요? 사람들 많이 팔려 하잖아요. 이러면 이런 게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때 반비례인 것은 어떤 곡선이든 간에 우하향 곡선이 돼요. 왜냐면 시험 칠 때요, 이 수요 곡선이 뭔가, 고곡선이 뭔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이거는 그냥 나중에 뒤에 관계 뿐이지 안 물어봐요. 다른 데서 물어봐요. 되나요? 그 시험 칠 때 두 개가 뭐요? 같은 방향이면 무조건 어떤 곡선이든 우상향 곡선. 요 모양. 화살을 반대로 가면 어떤 곡선이든 우하향 곡선이에요, 그냥. 그 시험 때 그래프 그런 건 안 한다고 시험해. 되나요? 그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비례관계 있는 이런 것을 보통요, 이런 것은요, 더하는 개념이에요. 뭐요? 두 개를 더하는 개념이에요. 같이 올라가든 같이 더하면 되잖아요. 같이 올라가든 되나요? 더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반비례 있는 것은요, 빼는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이거는요, 양수로 하잖아요. 양. 이걸 말해 우리는요, 음이라든 음수,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양 대신에 정 써요, 말을. 정. 또 대신에 부 써요, 부. 우리는요, 양음 쓰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쓴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예전에 일부에서 공부한 사람 많았고, 옛날에는 칠 쓸 때 그냥 뭐요? 양 대신에 정, 대신에 부 쓰는 거예요.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우리 가다 보면요, 정부가 많이 나와요. 그 별 뜻이 아니고 그냥 양과 음의 관계를 보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정부란 말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양음인데, 되나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지금 내가 딱 여기가요. 기준 뭐요? 기준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요 돈을요 7원을 벌었어요. 벌었어요. 근데 또 내 집사람이 또 7원을 3을 벌었어요. 얼마요? 벌었어요. 그죠? 그 얼마예요? 총 얼마 번 거예요? 10원이잖아요. 또 하면 되잖아요. 같이 올라갔잖아, 둘 다 같이. 그죠? 또 10원 더 되잖아요. 합치면 10이잖아요. 또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오늘 내가, 밑으로. 오늘 내가요, 3원은 뭡니까? 내가 까먹었어요. 또 내 배우자가 또 7원을 까먹었어요. 뭐요? 저 얼마 까먹었어요? 10원이잖아요. 둘 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 더하면 뭐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했습니까? 가치관은 다 더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앞에 마이너스를 해서 이게 빼려면 안 돼요. 어차피 더하잖아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한 개 볼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내가 오늘 뭡니까? 7원을 벌었어요. 얼마요? 벌었어요. 근데 내 집사람이 뭡니까? 3원을 또 오늘 받았어요. 그죠?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4원 남았잖아요. 7에서 3 빼면 되잖아요. 얘는 맞죠? 4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도 크니까 그죠? 이거는 보세요. 이거 올라가는데 내려갔잖아요. 화살표가.
그래서 이런 거는 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해지는 관계가 플러스라는 뜻이고 빼는 관계가 마이너스라는 관계예요. 되나요? 이게 계속 뒤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시험 딱 칠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플러스는 뭐다?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의 뜻이에요. 되나요? 그런 게 다 계속 쓰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또 정 넣으면 더해지는 관계. 부 넣으면은 차감되는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이건 꼭 잘 봐주셔야 돼요. 그걸 제가 어디 써놨습니까? 그 3번에 써놨어요. 있나요? 프린트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뭐요? 써놨잖아요. 매우 중요라고 뭐요? 요거는 그래프에 관계된 것, 화살에 관계된 것은 다 공통 쓰이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72페이지. 몇 페이지? 2페이지. 찾았어요? 자, 뭐라 써놨어요? 밑에 수요 법칙 있어요? 뭐라 써놨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화의 수량은 감소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 수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그럼 가격과 수량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맞죠? 반대로 갔잖아. 화살표가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이를 곡선으로 그린 게 수요곡선이란 말이에요. 뭐요? 그래서 밑에 반비례니까 73페이지 제일 위에 수요곡선은 뭐다? 우하향 곡선. 맞나요? 73페이지 제일 위에 반비례니까 수요곡선 볼 것 없이 우하향 곡선이지. 안 그래요? 반비례면 다 그냥 우하향 곡선이 어떤 곡선이든 이 말이에요. 밑에 걸 보지 말고요. 하나 넘기시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뭐요? 자, 요걸 설명한 게 밑에 04번이에요. 몇 번? 04번이에요. 04번이에요. (04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요? 그 74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래프가 두 개 있을 거예요. 있나요? 한 개는 수요량의 변화 그래프, 한 개는 수요의 변화 그래프. 맞나요?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75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박스예요. 그죠? 박스 있나요? 박스예요. 그걸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 04번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보세요. 우리가요 수요량의 변화 의 변화, 수요의 변화 있잖아요. 의 변화가 있잖아요. 요거는요 개념의 개념.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프상 개념이에요. 그래프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개념의 개념. 언제 쓰는 개념이라고요? 그래프 상 개념이에요. 이 둘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양자가 입국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도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말 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그래프상에서는 수요량의 변화라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일정한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하락할 때만 쓰는 개념이 뭐다? 그래프에서는 수요량의 변화라 불러요. 공급이라면 공급량의 변화잖아요. 근데 요거 외요인 변화면 외요인의 변화는 무조건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 가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나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요것만 수요량의 변화예요. 요거 외 거는 다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몽땅. 요거는 엄청 많겠죠. 그 해당 부동산의 앵글 다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프 설명할 때는 이거는 한 개 그래프에서 이거 만약 우리가 수량이잖아요.
원점 각이 있잖아요. 한 개 그래프였으면 하는 거예요. 한 그래프였어. 이게 곡선상 점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뭐요? 예를 들어 가격이 보세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원일 때 수량이 10개였어요. 가격이 만약에 150일 때 올라갔잖아요. 100일 때 10개였고 가벼울 때 양이 뭐요? 20개였어요. 뭐요? 왜 이래? 맞는데? 왜 이래? 그죠? 그러잖아요. 이때 어떻게 된다면요. 여기 만약에 요 점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A점이고 B점이 있잖아요. 한 개 곡선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격이 뭐다? 100원일 때는 수량이 20개다. 그 다음에 가격이 150일 때는 수량이 10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나요? 요 점에 대응하는 게 다, 요 가격에 대한 점에 해당하는 양이 다 수량이라는 뜻이에요. 한 개 그래프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15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한다면, 그럼 결국 B점에서 A점이잖아요. 그럼 그게 뭐면 됩니까? 수량은 10개에서 20개로 증가하면 된단 말이에요. 수량이. 그렇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공급이었다면 공급량의 변화.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요 Q가 있고 여기 원점이 있고 뭐요 P가 있었어요. 하나의 수요국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가격은 똑같이 100원이에요. 뭐예요? 근데 가격이 왜가 바뀌어요? 이것도 인구수 등이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곡선을 우측 옮겨버려요. 증가할 때는 뭐예요? 옮겨버려요. 인구도 증가해야 수 늘 때는. 그 다음에 인구가 감소해야 수 줄 때는요 이걸요 좌측으로 옮겨버려요. 감소할 때는. 되나요? 이제 이거 뭔다고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 외가 바뀔 때는 뭐다? 가격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외가 바뀔 때는 곡선 자체를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뭐요? 양이 증가하고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한번. 여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처음에 뭐야 이게 20개였어요. 얼마요? 이리 와도 양은 뭐야 30개. 여기 가면 양은 10개를 줄잖아요. 그죠? 이리 가도 양은 여러분 줄잖아요. 오 좋아. 그죠? 오 좋아. 맞나요? 그래서 점의 이동이든 곡선의 이동이든 다 어디로 가면요 우로 오면 다 양은 늘어요. 좌로 가면 양은 줄고 안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곡선을 가네요. 이 둘 다요. 어디로 가면요 우로 가면은 이름 뭐예요? 양이 증가하는 뜻이에요. 뭐예요? 좌로 가면은 양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어떤 그래프든 간에 원점이 제일 좌측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점이 우로 가든 곡선이 우로 가든 우로 가면 뭐요? 양은 다 증가하는 거예요. 양은 증가해요. 양은 증가는 그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그게 개념이지. 그러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건 다 맞는 말이에요. 단 주의할 점은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 그만 구분하면 돼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때 공부할 때는요, 공부할 때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냥 이걸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냥 개념 잡은 거예요.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요? 깊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학자들이 그룹 쓰을 때 자기들끼리 약속해 놓은 거야. 약속.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곡선상 뭐다? 점의 이동이라는 거고 뭐요? 여기는 뭐다? 곡선의 이동해 볼래. 곡 자체 쓰기도 하고 그냥 곡선 이동 쓰기도 해요. 의 이동해 쓰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봐볼까요? 자,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4번. 있나요? 4번. 요거는 옛날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요. 보세요. 예를 볼게요. 28, 29, 30은 쭉 나왔죠? 이게 30회 때 쭉 나왔고요. 31부터 34까지 한 번 안 나왔어요. 올해 한번 봐두셔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다 외우지 말고, 요것만 남겨두시란 말이에요. 요것만, 이쪽만. 되나요?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상 점의동이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있다. 그 외에는 다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다 보면 되잖아요.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해볼까? 1번.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가 뭐다? 상승, 하락 하는 것은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에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죠? 여기 했잖아.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거. 이거는 곡선상 점의 이동이지. 하고, 곡선하면 틀려요? 기억이 맞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 부른다?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은 기억과 렬이 옳죠. 맞나요? 이게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바꿔 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번. 지역 주민의 소득 변화나 인구 변화잖아요. 그럼 소득 변화나 인구 변화는 여기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 아니죠? 그럼 다 이러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이런 뭐다? 이런요. 이는 수요 곡선의 이동 통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요량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요? 수요의 변화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별거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참고로 111페이지 한번 봐봐요. 111, 딱 보세요. 이게 30회잖아. 2번 30회죠. 여기서 이게 한번 딱 마주 걸렸다 이 말이에요. 1번 해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공급하는 사람은 올라가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가격 상승 공급량은 증가돼야죠. 그래요? 일박의 시장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이 공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다 틀려버렸죠. 얘기했잖아요. 수요 공급은 실제로 사고 판량이 아니라 했잖아요. 사고자 의도하는 양, 팔고자 의도하는 양이라 했잖아요. 그 2번, 3번 다 틀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사고 판량이 아니에요. 틀렸고. 3번. 자,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보세요. 건설자는 임금이 올라가면 앞으로 올리지 안 그래요? 가격 상승한다 해야지. 상승이지. 보세요. 5번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줄 거 봐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잖아요. 이 수요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거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맞나요? 맞나요? 곡선이 우측 좌측으로. 그 답은 5이 맞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답을 그렸다는 거지. 되나요? 30회 때. 그래서 30회 때는 이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런 식으로 시험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자체가 좀 발음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죠? 하긴 누가 그랬더라. 같이 할 때만 답이 보이는데 혼자 보면 답이 안 보인다 하대. 그죠? 그 말이에요. 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1, 2월 달에 공부한 거 하고 또 하면서 들은 게 있어서 3사 보면 훨씬 낫단 말이에요. 1, 2월보다는. 그래요? 5, 6사 더 낫고. 되나요? 그런 거예요. 이제 봐야 될 게, 한참 넘기시면, 프린터 2페이지에 5번. 요거는 그냥 5번 나왔죠? 이거는 시험에 보통 세 문제나 세 문제. 몇 문제? 5번은 적어놔요. 세 문제짜리예요, 세 문제. 근데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앞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건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역시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한번 보세요. 75페이지 있나요? 쌍가로 3번에 쭉 적어놨죠. 제차 적어놨죠. 여기 많이 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책을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프린트문에서 프린트에서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프린트 보면은 별표 2개, 한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2번, 3번, 5번이죠. 2번, 3번, 5번은 꼭 잘 봐주셔야 돼요. 그 2번, 3번, 5번 이것만 잘 이해하면 나면 쉬워요. 되나요? 2번, 3번, 5번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 그냥 참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죠.